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뭔가 하나 차에 달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루프박스고요. 디펜더에다 이 루프박스 올릴 건데 그 전에 루프박스를 올리려면 루프렉이 필요하죠. 그래서 루프렉도 장착해보고 루프박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안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해보겠다 하신 분은 제 거 따라 해보시면 차종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 못하고 난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차에다 해줬다, 전문가가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달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문제 없으면 몰라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해서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되겠죠? 지금 제가 달려고 한 루프렉은 이거고, 이게 제품 코드 번호예요. 이 코드 번호 알고 계셨다가 내가 만약에 디펜더 정품으로 달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 넘버만 파트 파는 데다가 얘기하면 이거 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보통 뭐 연비를 위해서라든가 여러가지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평소에는 이 루프박스 달고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루프박스가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식구가 5명이라 뭐 때로는 4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5명이 다 타고 뭔가 트렁크에 짐을 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긴 거라든가 좀 큰 물건은 실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적으면 뒤에 의자를 접고 더 밀어 넣어서 실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프박스가 저는 상당히 기묘하게 쓰이고, 요즘은 스키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짜잔! 루프박스나 루프렉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전 영상부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전에 차에 있던 거 다 빼놨던 것들이에요. 현재 팔고 있는 뭐 BMW 5 시리즈, 그리고 이전 세대 바로 X5는 X5M에 제가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루프레일 근데 같을 거예요. 루프레일 일반 X5M하고 그거 있고, 이전 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GLS,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트렁크 파티션도 있고, 이걸 다 제가 달았다 뺐다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루프렉 다는 건 큰 부담이 없고요. 이번에 디펜더도 제가 직접 할 예정이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부품 있잖아요. 디펜더 캐빈 에어 필터, 에어컨 필터죠. 그리고 요게 디펜더 흡기 필터. 이게 오프로딩 달릴 때는 특히 먼지가 많은데 한 2-3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든 흡기 필터든 엉망돼요. 때로는 흡기 필터는 털어서 쓰지만 에어컨 필터는 이게 턴다고 잘 안 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갈아줍니다.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분 차 살 때 좀 달라 그랬어요. 친절히 주더라고요. 땡큐죠 뭐. 아무튼 얘는 412불 플러스 텍스였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액세서리 가격하고 똑같아요. 툴레 거는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정품이 아닌 것들이나 아니면 애프터마켓용을 달았을 때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공기저항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 애프터마켓용은 튤레 정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 북미 지역에서는 튤레라고 안 하고 튤리라고 합니다. 튤리. 피날레도 피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에 기본적으로 이걸 달기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루프렉이 물론 이제 차마다 규격은 다르죠. 하지만 장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차마다 다 새롭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아웃라인으로 훑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루프렉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차체에 다는 거. 지금 이렇게 루프 레일이 없는 경우 차체에 그냥 이렇게 딱 고정해서 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차의 루프 쪽에 구멍을 내거나 기존에 없던 루프렉을 달기 위한 고정장치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차를 뚫거나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하나. 그러니까 2가지죠. 나머지는 이 루프 레일이 있는 차에 이 루프 레일을 이용해서 다는 방법. 이렇게 3가지예요. 얘는 브롱코인데, 브롱코가 이렇게 루프 쪽에 보면 이런 홈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루프렉을 달기 위한 자국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더 지붕에 더 올리기 위해서 지붕 쪽에 어떤 홀 작업을 해서 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번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꼭 큰 목적이 있지 않은 한 그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차체 고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루프레일에 고정하는 것을 전 추천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루프레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루프레일에 보면 이렇게 턱이 있어서, 카이엔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 뒤쪽에, 물론 이제 이게 달려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그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딱 맞춰서 위치를 정하고 이거를 이렇게 딱 조이면 바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X5 같은 경우는 좀 재야 돼요. 루프레일 시작점에서부터 고정되는 부분까지 대략 한 70cm였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재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파이프형으로 된 게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예전에 그 X5 2세대 루프레일을 보면 파이프형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그 파이프형은 파이프를 잡아서 그렇게 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루프렉이 있어요. 뭐 이거는 루프레일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루프레일을 쥐어서 고정하는 거. 보통 최근에 나오는 차들이 이런 식의 형태가 많죠. 루프레일
레일이. 자, 그러면 디펜더를 한번 볼게요. 디펜더는 얘네만의 루프 레일이 있죠. 홈이 파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차에 딱 안 맞아서 잡소리도 날 것 같고 바람 소리도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루프 렉을 올릴 거고 거기에 박스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 박스는 포르쉐 마크 있잖아요. 이 전세대 카이엔에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포르쉐 거냐? 아니죠. 여기 보면 요 네모난 파인 자국 있죠. BMW 그 마크가 딱 들어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X5M에 올렸던 건데 포르쉐에 옮겨 달았죠. 그 전에 GLS에 잠깐 옮겨 달았다가 카이엔에 옮겨 달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티커는 제가 아마존에서 샀어요. 10불 했나? 그리고 이 BMW는 떼어버렸고 BMW에서 포르쉐로 갔는데 11불 들었습니다. 짝퉁이죠, 한마디로. 근데 궁금하실 분이 계세요. 야, 이거 BMW 건데 카이엔에 올리고 막 다른 차에 올리고 이래도 돼? 막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십니다. 됩니다. 어느 차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루프박스를 올리고 다니던 차를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차에도 루프박스를 올리고 싶어요. 그럼 그 루프박스는 보내지 말고 다음 차에다 옮겨 다시면 돼요. 물론 모양적으로 좀 안 어울리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기능적으로나 내가 필요한 거라 그러면 바람소리, 공기저항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으세요. 어차피 루프박스를 달면 루프박스 제조회사에서 다 똑같이 얘기해요. 130km 이상 달리지 말라고. 그런데 뭐 한 150km까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루프박스를 다는데 정확히 뭐 0.01mm까지 재서 달아야 된다 이런 헛소문도 있는데 아니에요. 좌우가 대략 뭐 1, 2cm 이 정도 차이 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루프박스가 있는데 차를 바꿔야 돼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 하시면 그건 아니란 말씀. 어떤 차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설명서는 따로 안 들어있네요. QR코드 찍으라고 돼 있어요. 언박싱 끝!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준비 작업이 뭐냐면요. 자, 루프레일 닦기. 이 루프레일 안쪽 요거 한번 달고 나면요, 여기 닦기 정말 귀찮으니까 처음에 아예 잘 닦아서 다는 걸로. 자, 보면 고정대가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왜 세 개가 있냐면 익스페디션 루프렉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그 넓고 막 우주선처럼 생긴 거, 그거 달 땐 요걸 다 고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쪽. 자,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봅시다. 이 열쇠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양쪽에 열쇠 구멍 있고 또 다른 루프렉이 2개니까 거기에 또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총 4개인데 모양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만 안 잊어버리고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죠.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당기면 빠져요. 요거를 빼놓고 작업을 하고 이건 맨 마지막에 다시 끼면 됩니다. 디펜더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빼고 요거 나중에 찾기 어렵지 않냐? 아닙니다. 이건 방향이랑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서 맞는데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띄워서 뭐 굳이 어느 쪽에 있던 뭐라고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놓고 다 한 열쇠예요. 이것도 이렇게 당겨서 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위에 얹어서 일단 달고 조여서 고정하면 되겠죠. 그럼 루프렉은 설치가 끝이에요. 그러면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뭐가 좌고 뭐가 우냐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순정 루프렉은 이 장착되는 부위에 여기 보면 지붕에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장착이 되는지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다 보게 되면요, 차의 운전석 뒤쪽 부분이잖아요, 걸리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앞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정말 쉽죠? 그래서 저기서 말한 대로 조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이 저 위에 홈을 막는 고무 스트랩인데요. 이 스트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위에 박스라든가 아니면 뭐 스키 캐리어 이런 걸 평소에 달지 않고 푼 상태로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조그만 홈에 차가 달릴 때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저기서 잡소리가 나요. 휙 이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80km만 넘어가도 대부분의 루프렉이 다 그래요. 아무리 순정이라도. 그래서 스트랩을 꼭 저기에 껴줘야 됩니다. 이 스트랩을 끼는 방법이 옆에서 밀어넣는 방법에 스트랩을 끼는 방법도 있고, 어떤 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스트랩 없이 고무 튜브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정말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디펜더용은 그냥 이렇게 깔때기처럼 밀어 넣는 거예요.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다 껴지는 방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저쪽에서부터 해볼게요. 이거 빼고,
자, 대략 한 1분 걸렸나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하면 다 껴진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론적으로도 되게 쉽고 실제로 해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루프렉을 얹어서 둘이 하면 더 좋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 루프박스는 무겁진 않지만 부피가 커서 다른 사람의 손을 좀 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익숙해지면 금방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무겁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지붕에 하나하나씩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넣어서 슬라이딩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밀어야 되는데 이 성격이 급해갖고 툭 튀고 하다 보니까 요 뒤에 또 끼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나머지는 뭐 쉬워요. 자, 이제 이렇게 장착을 했고 여기 홈 있죠? 이게 토크렌치예요. 숨 열 때까지 조여주면 돼요. 오케이. 이제 여기에 아까처럼 뚜껑 달아서 열쇠로 잠그면 끝이에요. 근데 아직 전 이 작업을 안 했죠. 왜냐면은 루프박스까지 올릴 거기 때문에 루프박스 올리고 나서 맨 끝에 요 작업을 할게요. 그럼 루프박스는 어떻게 올리냐면 일단 올려놓고 루프박스를 고정을 해요. 핀으로. 그 다음에 센터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검정색 스트랩 꽂고 그 다음에 커버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얼추 됐는데 볼까요? 일단 위치만 잡은 거예요. 센터 어느 정도 맞죠? 어느 정도란 표현이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터인데 꼬리날개에서 봤을 때 얼추 센터 다 맞았어요. 제가 단연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루프박스도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만으로도 좌우 균형을 맞추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몇 미리까지 잴 필요 없고 눈으로 앞뒤에 센터 지점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조이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루프박스 회사에서는 130km 이상 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차 메이커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150km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대중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히 막 자대고 막 시간 보내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올렸으면 얘를 일단은 고정을 해야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요 사이에 넣어서 저 루프박스 밑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딱 넣어서 위에서 이렇게 조여서 루프박스를 고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 안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이즈 안 맞죠?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저 그라인더로 갈가내서 루프박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1mm도 차이 안 나게 안 맞는데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요거는 그라인더로 내가 갈아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루프박스를 다시 내려야 되겠네. 참네. 일하다가 이 걸리는 게 제일 짜증나. 그죠? 뭐 어떻게 그래도 내려야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연결대 하나 꼽았죠. 이 위에다가 루프 박스를 얹어 가지고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사이즈가 한 1-2mm 정도 더 커가지고 제가 이걸 갈아낸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디펜더에서 판매하는 그 정품 루프렉이고 이 폭이 21mm, 여기서 22mm만 돼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21mm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요 이제 위에 폭 있죠. 위에 요게 11.8mm예요. 거의 한 12mm? 근데 그보다 좀 넓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스펙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면 이 아래 위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6mm예요. 7mm만 돼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 루프박스를 갖고 계신데 다른 차에서 옮기실 분은 중간에 연결되는 이 T볼트라고 하잖아요. 이 T볼트 사이즈를 잘 맞추셔야 돼요. 아마존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펙 알려드렸으니까 주변에 혹시나 누가 뭐 이런 작업을 디펜더 해야 된다 그러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디펜더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스윙도어라서 괜찮은데 위로 열리는 타입 있잖아요. 트렁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타입은 요 뒤에가 닿지 않아야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트렁크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높여 놓고 설정하셔야 돼요.
자, 일단 박스를 올렸어요. 올려서 아까 그 꼬챙이에다가 구멍 난 데를 꽂고 들어있는 그 볼트로 조여서 하는 건데, 구멍하고 그 조이는 볼트는 다 박스를 사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있는 대로 그냥 박스를 그 아까 T볼트에 얹어서, 그 T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박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조이기만 하면 돼요. T볼트 조이는 걸로. 그건 이제 박스의 설명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이 살짝 이 크로스바하고는 한 1cm 정도 안 맞는데, 그래도 뭐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장착을 했으니까요. 박스는 포르쉐 랜드로버. 이거 좀 웃긴다. 마지막으로 고무 커버를 이제 사이드로 다 메꿔주고, 고무 커버를 안 메꿔주면은 여기서 휘파람 소리 나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이 고무 커버를 씌워줬고, 그리고 이걸 여기에 단 다음에 닫고, 요 고리가 요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끼울 필요 없이 딱 맞춰서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설치 끝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정도 우여곡절은 견딜만 하죠. 나름 그냥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도 이게 한번 올리고 나면 또 이게 없으면 되게 허전해 보여요. 노동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뭐 좀 행복한 취미생활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이 루프렉이나 루프박스 다 하는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은 최대한 답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르쉐 스티커는 아유 저걸 뛸까? 띄면 혹시 자국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놔두죠 뭐. 웃긴 놈이라 하겠지 보는 사람들은.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영상이 있으면 찍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제가 지금 작업하고 나서 몰골이 많이 아니라서 뭐 항상 말이 아니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손인사만 할게요. 안녕. 랜드로버 스티커 찾으려고 왔는데 다 있어요. 현대, 기아, 일본 차도 다 있고, 근데 랜드로버만 없어. 어찌된 일이야 이거. 제규어도 있고, 그냥 포르쉐를 달고 타야 될 것 같은. 두 번째에도 뭐 있다. 랜드로버, 있다. 찾았다. 야, 찾았습니다. 이게 두 개네요. 한쪽이랑 한쪽이. 오케이. This one. Yes, please. 자, 그래서 샀는데 다른 건 다 두 개 들어있거든요. 얘는 세 개 들어있어요. 담는 사람이 실수한 거죠. 근데 그냥 주더라고요. 땡큐지 뭐.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